지금 우리 돈으로 단돈 50만 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50만 원으로 10년 뒤에 얼마를 만들 수 있습니까? 500만 원? 운이 좋아서 코인 대박이 나면 5천만 원? 여기 이 푼돈을 가지고 단 10여 년 만에 2,500억 원으로 불린 남자가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게 아닙니다. 오직 트레이딩 하나로 만들어낸 수학적 기적이죠. 1970년대 시카고. 컴퓨터도 없던 시절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종이 쪼가리를 사고 팔던 그 야생 같은 곳에 거래소의 왕자라 불리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리처드 데니스. 그는 17살 때 피자 배달을 하던 평범한 흙수저였습니다. 가진 거라곤 아버지에게 빌린 400달러가 전부였죠. 하지만 시장에 들어온 그는 말 그대로 괴물이었습니다. 그가 옥수수나 콩 선물을 사들이면 시장 가격이 요동쳤고 그가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곡물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하루에 수십억을 벌고 또 수십억을 잃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건 인간이 아니다. 신이 내린 본능이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런 감각은 절대 배울 수 없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칭송하던 이 천재가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아니, 난 특별하지 않아. 내가 하는 건 그냥 규칙을 따르는 것뿐이야.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가르쳐도 나처럼 될 수 있어. 그의 친구이자 수학자였던 에크하르트는 코웃음을 쳤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가진 그 동물적인 감각을 어떻게 가르쳐? 그건 불가능해. 이 사소한 말다툼은 결국 월가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비싼 내기로 번지게 됩니다. 좋아, 그럼 내 돈을 써서 증명해보지. 그렇게 전설의 터틀 트레이딩 실험은 시작됩니다. 싱가포르의 한 농장. 거대한 수조 안에서 수천 마리의 거북이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사육되는 기이한 광경. 그 순간 리처드 데니스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칩니다. 그는 흥분해서 친구에게 외칩니다. 그래, 바로 저거야. 싱가포르 사람들이 거북이를 찍어내듯이 나도 트레이더를 사육해보겠어. 이 한마디가 바로 월가 역사상 가장 유명한 터틀 트레이딩의 시초가 됩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피 같은 돈 수백만 달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선언합니다. 내 돈으로 증명하지. 생판 남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이 거액을 쥐어줘서 야생의 시장에 내보내겠어. 며칠 뒤 유력 경제지들의 역사상 가장 기괴한 구인 광고가 실립니다. 전설의 트레이더 리처드 데니스가 제자를 모집합니다. 경험 불문, 선발된 자에게는 거래 자금과 교육을 제공함. 심지어 조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이 돈을 잃어도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인 이 미친 제안에 무려 1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불나방처럼 몰려들었죠. 월가는 경악했습니다. 리처드 데니스가 드디어 미쳤다고 생각했죠. 치열한 필기시험과 면접 끝에 최종적으로 13명이 선발됩니다. 그런데 이 일기 거북이들의 면면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금융 전문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판타지 게임을 만들던 디자이너, 건물 입구를 지키던 경비원, 실직한 회계사, 심지어 프로 도박꾼까지. 월가의 엘리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오합지졸들에게 수십억을 맡겨? 돈을 그냥 시궁창에 버리는군. 하지만 리처드 데니스는 확신에 찬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행이야. 머릿속이 하얀 도화지 같은 이들이야말로 내 규칙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최고의 실험체니까. 2주간의 교육기간. 거북이들은 리처드 데니스에게 내일 오를 종목을 찍어주는 비법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첫 수업부터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데니스는 칠판에 적힌 예측이라는 단어를 지우며 말했습니다. 내일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맞히려고 하지 마라. 그건 신의 영역이다. 그가 가르친 건 예측이 아니라 철저한 대응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의 핵심에는 일반인들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수학적 개념 N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리처드 데니스가 거북이들에게 주입시킨 N이 도대체 뭘까요? 트레이딩을 좀 해보신 분들은 ATR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시장의 변동성, 즉 파도의 높이를 숫자로 계산한 겁니다. 자, 사람들은 보통 얼마를 벌까를 먼저 생각하죠? 하지만 터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위험한가를 수학적으로 계산했습니다. 리처드 데니스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시장이 미친 듯이 날뛰면 N값이 크면 베팅 금액을 줄여라. 반대로 시장이 잠잠하면 N값이 작으면 베팅 금액을 키워라. 이것은 감이 아닙니다. 정교한 수학 공식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계산기를 두드려 그날의 N값을 구했고 자신의 전 재산 중 딱 1% 혹은 2%라는 손실 한도를 칼같이 지키며 진입 사이즈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터틀들이 도박꾼과 달리 파산하지 않고 살아남은 수학적 생존 부등식이었습니다. 1984년 드디어 교육을 마친 거북이들이 실전 시장에 투입됩니다. 리처드 데니스는 그들에게 각각 100만 달러 약 13억 원라는 거금을 쥐어주었죠. 시장은 잔혹했습니다. 곡물 가격이 폭락하고 환율이 요동쳤습니다. 주변의 베테랑 트레이더들은 공포에 질려 지금은 팔아야 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거북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데니스가 프로그래밍한 기계였습니다. 가격이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자 대중들은 너무 비싸다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거북이들의 규칙은 매수를 지시했습니다. 피라미딩 기법, 수익이 날 때 이익을 실현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타기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눈덩이처럼 굴리는 것. 그들은 공포를 억누르고 규칙대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실험은 정확히 4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경비원, 게임 디자이너, 백수로 이루어진 이 오합지졸 군단은
4년 동안 무려 1억 7,500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약 2,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리처드 데니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80%. 월가의 그 어떤 펀드 매니저도 달성하지 못한 기적 같은 숫자였습니다. 윌리엄 에크하르트는 결국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았네. 트레이더는 만들어질 수 있어.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성공 신화 뒤에는 곧 닥쳐올 비극적인 결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1988년 약 5년간의 실험이 종료됩니다. 리처드 데니스는 터틀들을 해산시키며 수익금을 정산했죠.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총수익 약 1억 7,500만 달러. 하지만 이 화려한 숫자가 가린 잔혹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23명 모두가 부자가 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험 도중 리처드 데니스의 사무실에서 짐을 싸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익을 못 내서 쫓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규칙을 어겨서 쫓겨났습니다. 이건 너무 올랐어. 떨어질 거야 라는 본인의 뇌피셜을 개입시켜 진입 신호를 무시하거나 손절하기 아까운데라며 손절 원칙을 어긴 자들. 그들은 실험이 끝나기도 전에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반면 가장 멍청해 보일 정도로 기계처럼 매매했던 사람들. 그들은 실험이 끝난 후 어떻게 됐을까요? 터틀 중 한 명이었던 제리 파커. 그는 실험이 끝난 뒤 독립하여 체사피크 캐피털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리처드 데니스에게 배운 그 방식 그대로 30년 넘게 펀드를 운용하며 수조 원을 굴리는 거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장을 예측하지 않는다. 나는 30년 전 배운 규칙을 오늘 아침에도 똑같이 실행했을 뿐이다. 운이 좋아서 딴 돈은 금방 사라지지만 시스템으로 번 돈은 복리로 불어난다는 것을 몸소 증명한 겁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트레이딩은 재능일까요? 교육일까요? 2,500억이라는 결과값이 말해줍니다. 답은 교육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잘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리처드 데니스가 증명하고 싶었던 건 누구나 워런 버핏이 될 수 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감정이라는 변수를 제거하고 수학적 확률에만 의존한다면 경비원도 백수도 월가의 펀드 매니저를 이길 수 있다는 통계적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매매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밤잠을 설치며 뉴스에 일희일비하고 떨리는 손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고 계시진 않나요? 기억하십시오. 시장을 이기는 건 천재적인 감각을 가진 인간이 아닙니다. 확률을 믿고 차가운 이성으로 설계된 시스템뿐입니다. 지금까지 퇴근 후 트레이딩이었습니다.